안녕하세요. 구강생활교실의 김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골과 치아의 석회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 수업 들으셨던 건 치수생화학이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석회화예요. 말 그대로 딱딱한 조직들이 어떻게 더 딱딱해질 수 있는지, 어떠한 기적을 통해서 딱딱해질 수 있는지, 대표적인 우리가 사실 치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죠. 범낭질, 상아질, 그다음에 치수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제 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반부에는 석회화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요. 후반부에는 골의 대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석회화는 우리가 칼시피케이션 또는 미네랄레이션의 이름을 불러요. 지금 밑에 보면 이게 규조류거든요. 규조류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돌말, 플랑크톤 같은 애들이에요. 돌말인데 얘네들 보면 되게 미세한 석회화가 일어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회화라고 불리는 애들 보면은 세포 성분을 토대로 어떤 유기 성분으로 이루어진 세포에서 세포 외기질에 불용성 칼슘염이 침착됨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슘과 염 또는 칼슘 인산염과 같은 애들이 침착되어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석회화라고 해요. 사실 이러한 애들은 이제 화석으로도 의미가 좀 있고요. 다양한 모양들이 나오는데 생활 환경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규소로 이루어진 조개처럼 되는 플랑크톤이거든요. 생활상이나 그때 당시가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예쁜 구조물들이 보이게 됩니다. 미세 화석이라고도 하죠. 미소 화석이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뼈를 한번 볼게요. 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네랄 성분과 오가닉 성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처리를 다르게 했어요. 딱 절반 잘라서 이쪽은 이제 블리칭을 했어요. 블리칭을 해가지고 클로라이드를 친 다음에 콜라겐만 날렸어요. 결국은 미네랄 성분만 남은 거예요. 이 반대편 뼈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 HCl을 해서 HCl을 넣게 되면은 칼슘 성분이 다 녹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라겐만 남는 거예요. 절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네랄 부분, 이쪽 콜라겐 부분만 남아 있어요. 심지어 시간이 더 가서 콜라겐을 말리게 되면 이렇게까지 줄어들게 돼요. 결국 뼈라고 하는 경조직은 미네랄과 오가닉 컴포넌트, 즉 대부분이 콜라겐인 애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건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리예요. 콜라겐 타입 1이 아까 상아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90% 정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석회화 기전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회화는 세포에 의해서 블라스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블라스트, 분비된 세포에 의해서 생성된 유기질의 불용성 칼슘륨,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침착되는 현상을 얘기해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81% 되지만 메타스테이블 상태고 자발적 석회는 일어나지 않지만 시드 크리스탈이나 또는 바이올로지컬 카탈리스트가 뭐가 있는 경우에 솔리드한 스테이트의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로 비교를 하게 돼요. 뭔가 필요해요.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는데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심플 스판테이니어스 프리시피테이션 하이포테시스가 있어요. 경직 주위의 조직액이나 혈액의 칼슘 인상 농도가 과포화되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거 칼슘 아무리 물에다 칼슘 농도가 막 넘치고 넘친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뼈처럼 만들진 않아요. 이거 우리 경상도 대구 사투리 하면 뭐라 그러나요? 은지에 그러나? 아닌가? 아니요, 절대 아닐걸요? 은은하게는 은지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예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겠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3년도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빈슨과 동료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지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무기인산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지 없이도 석회가 일어나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지 석회 조직 외에도 높은 데가 많아요. 어디 있냐면은 인테스틴, 장 같은 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석회 안 일어나요. 우리 창자가 돌처럼 바뀌었다는 얘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거트만과 유라는 사람이 이제
해당 작용 있잖아요. 저하고 처음에 3월달쯤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글라이콜라이시스하고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그 중에 특히나 해당 과정 중간 대사물인 슈가 포스페이트가 하는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장점막이 많은데 해당 과정 활발하지만 석회가 안 일어나잖아요. 아닌 것 같아. 계속 아닌 것 같아만 계속 연발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물리학적으로 좀 접근해볼까? 해서 했어요. 1950년대 뉴만이라는 사람이 뉴클리에이션 카탈레시스 시어리라고 해서 뭔가 하나가 핵을 형성하면, 그러니까 눈사람 굴릴 때 보면 눈 하나 이렇게 뭉치고 난 다음에 눈 막 굴리고 나면 눈이 이만큼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뉴클리에이션 되는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여기 그 부피가 성장하는 거 우리 에피탁시라고 그러는데 에피탁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시드가 있고 에피탁시하게 붙어내는 게 있는 거 아닐까? 했었어요. 근데 오세오카신이라고 하는 애들이 감마 카복시 글루타믹 애시드하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 차지 되는 카보하이드로키식이 두 개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낙하면 마이스 때도 석회한 이상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파종설만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드디어 요즘 현재 가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몇 개의 가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글림처라는 사람이 이제 홀존 시얼이라고 해가지고요. 콜라겐 번들 사이사이에 교원질의 사이사이에 칼슘 이온이 결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텐더널 리거멘트도 콜라겐 되게 많지만 이거 석회 안 되잖아요. 여튼 제가 지난번 콜라겐 섬유 얘기할 때 교원질 섬유 얘기할 때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합체에 칼슘이 결합되어 핵으로 작용한다. 구조적으로 가장 적합한 수열이 같아요. 그래도 약간 부족해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1967년도에 앤더슨과 바우누시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앤더슨이 보통 앤더슨의 수열이라고 하는데 매트릭스 베지클 인듀스드 칼시피케이션 수열이라고 해요. 간지 소포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전자미용으로 봤더니 300나노미터의 베지클들이 연골, 해면골, 상아지에서 발견되더라. 그리고 그 안에 봤더니 뭔가 석회화를 위한 뭔가가 들어있더라.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컴팩본하고 에나멜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그 사람들 생각했어요. 여기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홀존 시어리는 이렇게 구조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고 얘도 뭔가 되는 것 같아. 얘는 기능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 같아. 칼슘, 인지질, 인산복합체가 최초 무기질 결정의 핵을 만드는 것 같아. 이 두 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몇 이제 연구가 있었죠. 이거 세포 하나에서 봤더니 인지질에 의한 칼슘 결합이 이렇게 막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전자미용을 봤어요. 이제 세포가 여러 개가 있는 애들 안에서 봤더니 노출된 결정이 성장되고 있는 게 보여요. 1단계, 2단계를 토대로 뭔가 석회화 기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1단계, 2단계 석회화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때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를 세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칼슘과 인산기를 업테이크해서 간질 소포를 만들어서 뿜어내면 소포체들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끼리 모아서 인산분해 요소도 인볼브하고 포스파라이페이즈가 되고 마그네슘 걷어내면서 안에서 결정핵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 말 되는 것 같은데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지어 간질 소포막과 원형질막은 생화학적으로 되게 유사해요. 거의 다 콜레스테롤 있고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있고 악틴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모리큘 마커들도 거의 비슷하게 쉐어하고 있고 에스터레이즈나 NADP 사이토크롬 C 리덕테이즈도 다 있어요. 간지 소포막이라고 하는 거 거의 세포막인데 그냥 떼서 그냥 모여지네. 뭐가 있네. 그래서 앤더슨의 칼슘 리질 인산복합체 최초 무기 결정 핵의 가능성, 기능적 측면, 홀전 시어리,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표에 관련된 결합체 칼슘이 결합돼서 핵을 구조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을 모아서 라자리라는 사람이 세포가 매개하는 셀 메디에이티드 칼시케이스 시어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게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석회화 기전에 대한 가설이에요. 그림을 좀 잘 설명을 하면 좋겠어요. 별 한 3개, 4개, 5개 보통 그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나요? 7개, 7성이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슘과 인산기를
업테이크를 해요. 세포네요. A가 세포예요. 그 다음에 B가 단백질과 단열되어 있는 비석회화된 non mineralized 된 부분이에요. C가 프론트 라인이에요. 석회화 최전방이에요. 칼시케이션 프론트고, D가 석회화된 교원섬유예요. 교원섬유 사이사이에다가 칼시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된 컨디션이에요. 우리 1, 2, 3, 4, 5 번호 좀 볼까요? 골형성 세포 내 프로콜라겐의 생합성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여기 일어나요? 1, 2, 3, 4 보자는 거죠. 1, 2, 3, 4.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콜라겐의 그 시어리대로 프로콜라겐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니 프로콜라겐 폼으로 나왔다가 프로콜라겐의 아미노 터미널 중 카복시 터미널의 부가적인 펩타이드 효소에 분해되고 제거되므로 기능성 교원제 트로포폴라겐이 형성되고 트로포폴라겐이 중원지 교원제 형성되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해하잖아요. 그죠? 교원섬유의 성숙이 일어나고 석회화 단계가 이게 교원질 관련된 애들이에요. 교원질, 섬유, 생성. 이거 저하고 지난 시간에 다 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칼슘에 대한 골형성 세포에서 칼슘과 인산이온을 흡수해요. 업테이크하고 뱉기도 하고 해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인산칼슘 형태 이온들이 저장이 돼요. 마이토콘드리아에 있어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세포의 원형질막 간지소포를 이용해서 추락, 버딩이 돼요. 버딩이 되고 나면 삐용 하고 나가서 출하된 간지소포 내에서 칼슘 인산이온이 더욱 축적되면서 무정형성, 그러니까 아모포르스한 칼슘 포스페이트가 형성되고요. 간지소포는 B 지역을 통해서 석회 최전방으로 서서히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간지소포 내에서 무정형 인산칼슘 수산에서 전환돼서 석회 최전방에서 간지소포가 분해되고 이 안으로 교원섬유의 홀에 무기를 집착시켜 석회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게 셀 메디에이티드 칼시케이션 시어리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함께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토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원섬유 주위의 석회뿐만 아니라 간지소포 내에서도 무정형 수환에서 발견되고 여러 가지 간지소포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확인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벌써 머추레이션이 일어난다. 이런 애들이 끼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해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제가 혹시 손으로 다 써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회에 관여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콜라겐 커넥티브 티슈 중요하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심지어 뭐 우리 콜라겐 형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 얘기했으니까 비타민 C가 프롤린에 하이드록실레이션에 관여해서 얘네들이 이제 묶이게끔 해준다는 얘기했고요. 치주질환, 특히나 페리odontitis 치주 염증 있는 경우에 콜라겐이 감소해요. 절반 이상 감소해요. 콜라겐 구조, 뭐 얘는 하는 일들은 기계적인 유지를 해주고 뭐 이거 얘기했던 얘기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뮤코폴리사카라이드, 글라이코사민 글라이칸, 그 다음에 리피드, 엔자임들,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프로테인 포스포카이네이즈, 파이로포스파테이즈 같은 애들, 그리고 셀에서는 매트릭스 베지클이 석회화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1단계, 2단계로 나왔던 페이지 1에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핀칭 오프, 버딩에서 매트릭스 베지클 형성해서 나오게 되면요. 얘네들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출돼서 나가요. 나가는 데가 1단계예요. 그리고 2단계가 엑스트라 크리스탈이 성장을 계속해가면서 머추레이션 되는 건데 매트릭스 베지클 파괴 기전이 돼요. 이게 파괴돼야지만 이제 안에 있던 게 나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자발적인 파괴 기전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펩티데이즈 프로티네이즈라고 하는 가수분해 효소에서 파괴되거나 또는 크리스탈 형성에 따라서 크리스탈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에서 메커니즘 럽처가 생겨서 파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매트릭스 베지클들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지만 치아에서도 이게 혹시나 치아에서 특히 범낭질 같은 데서는 아멜로제닌이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시어리가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골과 치아의 석회화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할게요. 본의 바이올로지예요. 말 그대로 골형성과 골 흡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오스테오블라스트 우리가 에스트로겐 얘기했었잖아요. 저하고 수업 얘기했었는데 에스트로겐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들과 많이 중첩이 돼요. 근데 본이라고 하는 거 조직학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들떠 보기로 할게요. 본의 성분은요. 3분의 2가 무기물, 3분의 1이 유기물이에요. 그 중에
거의 90%가 콜라겐이에요. 이 중에 콜라겐 타입 1이 이 중에 90%예요. 5% 정도가 비교원질성 단백질인데 오스테오칼신, 시알로프로테인, 포스포프로테인, 오스테오넥틴, 본스페이스 프로테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이거 다 뭐 하냐고요? 본 포메이션 관련돼 있어요. 골 형성 인자들이에요. 이노가닉 컴포넌트 뭐냐고요? 미네랄라이징 시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예요. 아까 첫 장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잖아요. 하나는 블리칭 했고 CIO 썼고 이거 하나는 HCl 쳤고 해서 여기 콜라겐만 남고 여기는 미네랄만 남고 했던 것처럼 이거 말라 비틀어지면 쪼그라들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3분의 1, 3분의 2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매트릭스 얘기 좀 해볼까요? 본 매트릭스는요 아시는 것처럼 기질이에요. 말 그대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가닉 3분의 1, 이노가닉 3분의 2 그리고 타입 1 콜라겐이 대부분 나머지 애들도 존재하긴 한데 그 논 콜라지니어스 프로테인 우리가 NCP라고 하는데 NCP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뼈를 형성하는 인자들 물론 치아 형성 인자도 있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테인 관련된 얘기 하게 되면 콜라겐이에요. 어차피 콜라겐이에요. 돌고 돌아 콜라겐인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3, 5, 10번이 존재했고요. 논콜라지니어스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라고 하는데 전체 33% 중에서 얘가 28%, 한 27% 정도가 26에서 27% 콜라겐 타입1이고 논콜라겐 프로테인이 한 5% 정도 되는 거죠. 네, 전체 5%죠. 프로테인 안에서는 그 정도가 그 정도 되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티펑셔널이긴 한데 미네랄 디포지션에 관련되어 있는 레귤레이터 그 다음에 본셀 펑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을 형성하는 세포들의 펑션을 조절하는 애들 그래서 프로테오글라이칸, 글라이코실레이티드 프로테인, 셀 어태치먼트 프로테인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다 본을 형성하는데 인볼브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나머지 뭐 잠깐 말씀드렸던 오스테오카신, 오스테오폰틴, 오스테오넥틴, 본실러 프로테인, 그다음에 랑클, 마크로페이지 클로닝 스티뮬레이팅 팩터, MCSF라고 쓰죠. MCSF, 오스테오클라스트와 관련된 팩터들. 이건 여기 보면 오스테오블라스트들과 관련된 팩터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단백질들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스테오칼신 또는 비타민 D 메타볼라이트 또는 칼시트로펠 같은 애들 이렇게 있거든요. 칼시페롤 뭐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다 칼슘 레귤레이터들이에요. 우리 지금 본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칼슘 레귤레이터가 뭐예요? 이게 왜 갑자기 칼슘 레귤레이터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도 칼슘 필요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진짜 중요한 칼슘은요. 혈중 내 칼슘이에요. 블러드에 있는 칼슘 문제 생기잖아요. 뼈 부러지기 전에 사람 먼저 죽거든요. 결국 칼슘의 농도가 뼈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블러드에서에 있는 레귤레이터들이 본의 뼈들을 퍼날리기도 하고 본의 뼈를 침착시키기도 하는 그런 인다이렉트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분비 내과나 이런 데서 골다공증 약 뭐 이런 거 먹고 할 때도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팩터들을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했던 얘기니까 이 미네랄 부분들은 그렇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대부분이다. 마그네슘도 근데 좀 있어요. 그리고 몇몇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중금속들도 대체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좀 볼게요. 이건 그냥 쇼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포스페이트하고 칼슘 우리 매트릭스 베지클 시어리 설명할 때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 전체 그러니까 뼈나 치아에 있는 토탈 양을 보게 되면 칼슘 99% 들어있고 85%가 신체 내 전체 중에서 뼈하고 치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세포질 내에서 뭔가 근데 포스페이트 중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폼이 일단 세포질 내에서 인산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 포스포릴레이션에 관련된 일을 하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슘 하는 좀 볼까요? 센 시그널링 메신저, 뉴로트랜스미터,
호르몬 릴리즈, 엑소사이토시스 관련되어 있는 거, 머슬 컨스트럭션, 블러드 클로팅, 바이오미질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러드에 있는 칼슘 컨센트레이션이 뼈보다 훨씬 중요해요. 생명 유지하려면. 생명 유지하려면. 그 정도의 칼슘인 거예요. 뼈에 99% 들어있긴 한데 중요하면 뼈에 있는 거 퍼내는 거예요. 퍼낼 수는 되게 많거든요. 아, 참, 우리 본 기능, 뭐, 회복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인체 중요 내부 기능하고, 골수 보호하고, 조혈 기능하고, 근육의 부착점 제공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 생리학적이나 생화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인체에서 칼슘과 인산의 무기물의 저장고예요, 저장고. 혈액의 산과 염기 평행을 조절해요. 유연 증공특을 혈액으로부터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우와! 위에 거는 회복 시간에 배웠는데, 이거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비슷하게 나오네요?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장고라고 하는데 좀 방점을 두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뭔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스테오스한 티슈들이에요. 뭐 그래요. 뭐 이렇게 롱본도 있고 롱본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엔도콘드랄 본 포메이션 하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콘드로블라스트에서 다시 본 포메이션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바뀌어서 가는 애들이고, 우리가 머리뼈 있잖아요. 두개골 잘 그림도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턱뼈가 있다 치고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이거는 멤브라노스 본 포메이션이죠. 얘는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직접 뼈를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뼈의 타레한 그림 또는 마이크로 CT 그림 같은 애들이 보이고요. 뭐 이름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뭐 피질고리니 해면고리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날리큘라이나 뭐 아니면 하바시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해 있어서 뼈가 항상 뭐 독립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리모델링이 가능한 조직이다 라는 내용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골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골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거인증 같은 게 일어나게 되고요, 골 석회화가 문제가 생겨서 안 일어나게 되면 골 연화증이 벌어지기도 하고 오스피니아가 일어나고요, 골 개조의 턴오버, 오스테오블라스트 대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밸런싱이 맞지 않으면, 밸런싱이 맞지 않아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많아지게 되면 골다공증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병리 현상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리 현상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런 다양한 질환들로 나타나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질환들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와 같은 애들의 밸런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골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 파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 얘네들요, 하나는 간엽줄기세포에서 오고요, 하나는 혈액세포에서 와요. 어라, 다르네. 근데 얘네들 둘이 같이 있어야 작용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만들면요, 얘가 마이크로 프랙처가 있는 애들 새로 다 갈아주고 엎어주고 새로 만들고 하는, 서로 도움 주는 애들이에요. 밸런싱이 맞아야지 생리학적 기능이 일어나지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트라멤브라노스 본, 두개골, 하악골, 쇄골 같은 애들은 메센카임 스템셀이 다이렉트하게 오스테오블라스트로, 이거 메센카임 중간엽 스템셀 줄기세포예요. 직접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엔도콘드랄 오시피케이션은요, 롱본들이죠. 대부분 컬럼너 셀들 또는 이게 크라니알 베이스에 있는 애들, 얘들은 콘드로사이트로 그냥 잠깐 갔다가 하이퍼트로피 콘드로사이트가 나중에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바뀌어서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근데 얘네들 아주 시스테믹하게 레귤레이션 되는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오스테오클라스트하고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밸런싱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밸런싱이 되는데, 이걸 시스테믹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되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칼슘의 호메오스타시스로 설명을 해요. 에이? 뼈인데 무슨 이렇게 갑자기 갑상선이 나와요? 사이로이드 갑상선 나오네요. 부갑상선 나오네요. 회복 시간에 이거를 샘이라 그러나요? 부갑상샘? 이거 갑상샘이라 그러나? 어쨌든 제가 배울 땐 그랬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아까도 계속 입이 침에 마르도록 얘기하고 있었는데, 혈중 내에 칼슘의 농도가 훨씬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혈중 내 칼슘 농도가 올라가요. 알아? 칼슘 농도 올라가요. 스티뮬러스 받았어요. 알아? 올라간다. 그러면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있는 무언가가, 여기 있네, 벌써 답이 나와 있네. 무언가가 칼시토닌이 분비가 돼요. 그럼 칼시토닌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칼시토닌은 뼈에 되게 좋아요. 뼈에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칼슘을 디포지션 해요. 뼈에다가. 야, 칼슘 더 집어넣어.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키드니에서 칼슘 이온들을 퍼내는 걸 줄여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칼슘 농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부갑상샘을 자극해서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참,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칼슘 농도가 내려오게 돼요. 뼈에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99%의 칼슘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고라 그랬잖아요. 저장고에 집어넣었으니까 농도 떨어져서 호메오스타시스가 유지가 되죠. 너무 떨어지게 되면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뭘 뿜어내냐고요? 여기 나와 있네, 벌써. PTH,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러면 떨어졌잖아요. 급하니까 뼈에 있는 거 퍼내요. 야, 꺼내. 그리고 칼슘을 재흡수를 해요. 신장에서 소변에 흘러나갈 것들 재흡수해서 혈중으로 농도를 높여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비타민 D, 여기 호르몬 활성 물질들로 바뀌는 비타민들이 되게 많아요. 카시토롤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칼슘을 인테스틴에서 여기 보니까 칼슘 호메오스타시스에 관여하는 장기 기관들이 3개 있네. 뼈, 신장, 키드니, 콩팥, 인테스틴, 장. 이 3개가 다 칼슘 호메오스타시스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네. 맞아요. 그리고 분비되는 이게 이펙터들이고요. 익스큐션하고 이게 이펙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업테이크가 인테스틴에서 업테이크가 되면서 칼슘 농도가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레귤레이션이 돼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러드의 칼슘이 레귤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칼시토닌과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이 뼈를 강하게 튼튼하게 아니면 약하게 만들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저장고기 때문에 퍼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밸런싱이 깨지면 어떻게 벌어지냐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인증, 골연화증, 골다공증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칼슘의 농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이 얘기를 다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얘기하면 혈중 내 칼슘 농도가 훨씬 중요해요. 뼈가 망가지고 말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조절하는 기작들이 있어서는 혈중 칼슘 농도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의 색깔이 글자가 바뀌고 있죠. 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꽤나 중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칼슘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미네랄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요. 칼슘,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농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3가지 이온들에 대한 농도들은 나중에 한번 생략 시간에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농도가 혈중 내에서 조절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 메타볼리즘에 중요한 3가지 기관들이 바로 스켈레톤, GI 트랙, 키드니. 특히 GI 트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테스틴이 바로 그 케이스가 되겠죠. 인테스틴이 될 테고, 스켈레톤은 이 칼슘 이온만 따지자면 99%의 저장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키드니에서는 업테이크 되고 말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시트로픽 호르몬 얘기 좀 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얘는 혈중의 칼슘 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한 건 없어요. 대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뼈에 있는 내용들을, 뼈에 있는 칼슘을 포오기 때문에 뼈의 칼슘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칼시토닌은 이것과 반대 작용을 하게 되고요. 비타민 D는 PTH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모든 비타민 D가 아니라 125 다이하이드록시 칼시페롤이라고 하는 칼시페롤과 관련 애들은 이게 비타민 D의 효소 활성 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 결국 얘들도 오스테오클라스트들을 숫자를 늘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골 흡수 가속화 물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칼시페롤, 그 다음에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랜딘 E2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숫자를 늘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골 흡수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람 네가티브 박테리아 셀에서 나오는 엔도톡신들도 모두 다 골 흡수를 가속화하는 물질들로 됩니다. 골 흡수 억제 물질이라고 했던 거 있죠. 아까 사이로이드 호르몬에서 분비되는 칼시토닌이 있고요. 나머지 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에스트로겐 얘기도 있고요. 엔세이드 계열, 코리친과 같은 애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자, 이제 표로 정리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기관들, 본, 키드니, 인테스틴이 있고요. 그리고 PTH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스테오클라스 너머를 올려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칼시토닌은 오히려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나머지 키드니에서 반응들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올 거고요. 지금 보온하고 키드니에서의 변화 양상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렸던 건 시스테믹하게 레귤레이션 하는 거였어요. 이제 로컬로 레귤레이션 하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좀 어렵게 좀 써 있는데요. BMP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슐린 그로스 팩터가 있고, 나머지 애들이 있어요. 거의 한 애들이 비슷해요. BMP가 오스테오사이트, 오스테오블라스트, 메센카메 스템셀 같은 애들을 자극시켜서 얘네들 자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단백질 중에서 렁스투 또는 오스트렉스 이런 것들을 발현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본 포메이션의 초기, 그러니까 오스테오블라스트의 머추어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인슐린 크로스 팩터 같은 경우에는 골모 정구세포 분열 촉진, 골모 세포수 증가와 같은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조골 모세포의 펑셔널 머추레이션 이후에, 그러니까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FGF, TGF-베타, PDGF, 윈트 시그널링들도 마찬가지로 로컬하게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오스테오블라스트였고요. 지금은 오스테오클라스트인 파골세포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염증 반응 물질인 인터류킨과 TNF 그리고 랑크 리간드와 같은 애들이 파골세포의 융합, 이 파골세포는 멀티뉴클레이티드 셀들이거든요. 그래서 다핵세포체가 되게끔 만들어주고요. 디퍼런시에이션과 액티베이션 그리고 에팝토시스까지 전반적인 과정들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CSF 같은 경우는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분비가 돼요. 메센카메 스템셀에서 분비가 되는데 얘네들이 파골세포의 초기 분화를 조절하게 됩니다. 완전히 딴일하기 때문에 서로 되게 미워할 것 같지만 실제로 오스테오블라스트와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서로 함께 있어야지 분화가 되고 성장이 돼요. 그래서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실험하는 사람들은 오스테오블라스트와 함께 코컬처라고 해서 동시에 배양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MCSF에 뮤테이션 생기는 경우에 치아는 영향을 안 받아요. 파골세포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파골세포에 영향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치아가 맹출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자라난 치아가 알베올라 본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맹출 이럽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주는 애들이 오스테오클라스인데 MCSF가 없으니까 작동 안 하고 결국 치아가 턱 안에 계속 갇히게 되는 역할이 되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뼈의 그 골 항상성과 같은 걸 설명하는 건데요. 본 포메이션과 본 리조션이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지 사실 본 매스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뼈의 생리적인 그 조절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뼈를 형성하는 인자들, 로컬한 BMP나 윈트 시그널링들 또는 시스테믹한 파라사이로 호르몬이나 미케니컬 로딩 또는 안드로겐 같은 고나달 호르몬 등이 있고요. 이걸 또 저해하는 BMP 안타고니스트인 SOSTDC 또는 액토딘, 노긴 같은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에이징과 같은 이런 애들도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볼 리접션과 관련된 애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트로겐 디피션시, 그러니까 메노포즈와 같은 폐경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 또는 칼슘 성분 자체가 줄어들거나 인테이크 되는 양이 주는 경우, 또는 파라사이로 호르몬이 강해지는 경우에 얘네들의 리접션이 가속화됩니다. 이 동적 평형이 깨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칼시토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대해서 키드니, 그 다음에 뼈, 인테스틴에서 각각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파골세포 촉진을 해서 파골세포 자체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 칼시토닌은 그것과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파라사이로 호르몬은 이제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가지고 조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건 파라사이로 호르몬의 구조인데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프로 시퀀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프로폼으로 있다가 프로폼으로 있다가 이제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 시퀀스 먼저 날아가고 프로 시퀀스 날아가면서 실질적인 파라사이로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나머지 부분들이 존재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했던 것들의 이제 세포 내 모양들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기능을 하게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런 애들 있잖아요. 각각에 있는 애들이 이게 예전에 다 국시에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로 나왔던 애들이라 여러분들한테 그냥 알고 지내고가 아니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조직에 함유된 세포들 쭉 돼 있는데 오스테오블라스트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거 오스테오블라스트고 나머지 이제 얘네들이 뼈를 만들고 나면 오스테오사이트가 돼요. 지네가 만들어낸 매트릭스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은 지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을 해요. 렁스투나 오스테릭스 같은 것들도 발현 조절이 되고요. 심지어 랑클과 MCSF 팩스 같은 경우에 특히 이 두 개는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분화를, 디퍼런시에이션을 촉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메센카메셀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파이브로블라스트 같은 애들 또는 언디퍼런시에이티드 메센카메 스템셀이라고 할까요?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제 BMP 농도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게 되면은,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되면 콘드로블라스트에서 콘드로사이트로 가게 돼요. 콘드로블라스트 과정을 거쳐서 콘드로사이트가 되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MP 시그널이 높은 경우에 오스테오블라스트 과정을 거쳐서 오스테오사이트가 돼요. 아디포사이트나 스무스 머슬셀 같은 경우에는 BMP가 약간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 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로컬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세포의 분화를 결정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조직학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메센카메 스템셀 같은 것들이 여러 단계의 분화 과정을 거쳐서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되고요. 이것들이 ECM 프로덕션을 하게 되면 이 안에 갇히게 된 애들이 결국 오스테오이드 머추레이션 이후에 오스테오사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은 에파토시스 과정을 거쳐서 죽게 되고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애들은 다 분해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마커들이에요.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프리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블라스트, 그 다음에 프리오스테오사이트, 오스테오사이트가 되는 과정들 가는 동안에 분비되는 여러 가지 프로테인이나 유전자들의 발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아직 작동하기 전에는 MXX2, TGF-beta1과 같은 애들이 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매트릭스 머추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할 때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렁스투어 같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발현이 돼요. 그리고 오스테오사이트 직전에 미네랄라이제이션 막 될 때 여기 BSP, 오스테오칼신, 오스테오폰틴과 같은 애들이 발현이 돼요.
그래서 줄기세포를 가지고 메센카메 스템셀이나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오스테오제닉 뼈를 만드는 미디움을 처리하고 나면 보통 1주, 2주, 3주 안에 이런 세포의 분화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각 분화가 뭐 2주에 3주 정도 돼요. 사실 이게 1주 정도 되기도 하고 세포의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다른 그림 하나 더 있는데 뒤에 있는 것 보시면 아이고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또 문제가 좀 생겼네요. 오스테오블라스트 디퍼런시에이션 바이오마커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렁스토가 초기에는 오스테렉스나 이런 것들의 발현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스테렉스 발현이 시작되고 렁스토 계속 나오긴 해요. 세포 매스 자체가 헤테로지니어스 하니까 계속 나오긴 하죠. 뒷부분에서는 이제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나오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석회화 기작의 그 셀 메디에이티드 칼시피케이션 시어리에 나오는 거죠.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가 뉴클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나머지 오스테오사이트와 관련된 부분들, 오스테오칼슘과 관련된 부분들의 발현들이 뒷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디퍼런시에이션 된다, 본을 만든다, 안 만든다 하는 것들을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지껏 봤던 것처럼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영향을 주는 엔도크라인 팩터, 이거는 말씀드렸던 건 시스테믹한 레귤레이션이죠. 파라크라인과 오토크라인은 말 그대로 로컬한 레귤레이션입니다. 뭐 했던 내용들의 정리인데 뭐 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위쪽에 있는 것처럼 바이타민 D, 카시토닌, 파라사이로 호르몬 같은 애들이 시스테믹하게 조절한다는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BMP 같은 본 모포제닉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 본이 만들어진다,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가 된다 하는 것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테오블라스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업을 해요. 이게 무비긴 한데 지금 동영상을 안 갖다 놨어요. 그래서 좀 보면 아시겠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 얘네들 자체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 되게 역동적으로 다이내믹하게 라이닝을 해요. 쫙 깔려 있어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는 랑크 라이겐드 이런 애들이 나와요. 얘네들 뭐 조직학 시간에 배우셨죠? 여기 실링존이 있고 러플드 보드가 있어서 여기 카뎁신 K나 그러니까 프로티에이즈나 또는 HCl 같은 것들을 분비해서 여기 본 매트릭스를 녹여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조직학적으로 전자미용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테오클라스트가 하나 지나간 자리에요. 쭉 지나간 자리가 이만큼 다 본 매트릭스가 이제 깨진 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혐의가 정말 잘 찍었죠. 오스테오블라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스테오블라스트가 MCSF 같은 것들을 분비를 하게 되면은 오스테오클라스트들이 멀티 뉴클리에이션 과정들을 거치게 돼서 액티브한 폼의 오스테오클라스트로 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는요 중간염 세포 기원이 아니고 헤마토포에틱, 즉 조혈세포, 조혈모세포 기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화 과정들이 조금 특이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BMP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에 마이엘로이드 프로제니터 셀에서 오스테오클라스트로 분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그널링 레귤레이터들이 이 과정들을 조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 본 리조빙 하는 거다 실링존이 있고 여기서 본을 녹여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티 뉴클레이셀이고요. 라이소좀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분해를 위해서. 그리고 타이트 실링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플드 보드가 있습니다. 카뎁신 K 같은 프로티에이즈 분비와 HCl 분비를 토대로 본을 녹여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거의 비슷한 생활사를 갖고 있어요. 프롤리퍼레이팅에서 프리커스 셀에서 이거 헤마토포에틱 스템셀이에요. 조혈모세포에서 여러가지 팩터들, 특히나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분비해주는 MCSF를 토대로 마크로페이지 CSF를 토대로 프롤리퍼레이션 디퍼런시에이션 하면서 멀티 뉴클레이드 셀로 분화가 돼요.
파라사이트 호르몬, 인터루킨 1, 그다음에 비타민 D 같은 애들이 그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서로 퓨전되고 난 이후에 멀티 뉴클리티드가 되고 난 이후에 어태치먼트 펑션하고 나중에 수명에 닿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포토시스로 죽게 됩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는 지금 여기 보면 핵이 7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맞네요. 이렇게 멀티 뉴클레이티드 셀로 되어 있고, 이것도 원래 무비인데 클릭을 하게 되면 막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베딩하는 방법을 익숙치 않아서. 자, 오스테오블라스트 클라스트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우리가 치과대학 학생으로서 치아와 치조골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치아하고 치조골하고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치조골은 말 그대로 치아를 서포팅하고 있는 뼈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게 치주 인대로 연결이 돼 있죠. 치아 아래쪽에서는 뭘로 돼 있죠? 시멘툼으로 연결돼 있고 이쪽은 알베올라 본이에요. 우리가 치조골이라고 얘기하는 알베올라 본 스트럭처가 돼 있고 치주 인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안쪽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펄프가 있고 덴틴이 있고 에나멜이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겠죠. 에나멜은 맨 위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에나멜이 되어 있겠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베올라 본이라 그래요. 이거 딱 보면 우리 교정할 때 있잖아요. 교정할 때 한쪽 방향으로 쫙 밀면 치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치아는 되게 이기적인 거라. 사실 에나멜은 세포 성분도 없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바이오 액티비티 갖고 있는 애들은 펄프밖에 없는데 펄프는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치아 교정이나 이런 거 할 때 힘주게 되면 움직이는 건 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이때 뭐라고 하냐면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본은 치아가 맹출할 때, 이럽션 할 때 막고 있던 부분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액티비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 뼈와 연결돼 있어서 페리온탈 리가멘트랑 연결돼 있고 시멘트와 연결돼 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치아하고 알베올라 본은 안 떼요. 보통 그냥 이게 한 몸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베올라 본 되게 그 알베올라 본 치아 없어도 알베올라 본이 있지. 근데 이때 치아가 없게 되면 알베올라 본이 아니에요. 알베올라 본은 치아가 있는 상태, 역동적인 상태만 알베올라 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정할 때 움직이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 더. 뭐냐면 임플란트 할 때 있어요. 임플란트. 치아 탈락하고 난 다음에 뼈를 북돋게 해야 되잖아요. 맨디블라 본으로 바뀌든 말든 간에 그렇게 뼈를 채울 때도 치아와 관련된 뼈의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스, 리모델링 쭉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교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스테오 인테그레이션 되게 중요해요. 뼈 조각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덴탈 임플란트를 위한 리모델링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박을 수 없잖아요. 치아가 빠지고 난 다음에 빈 부분에 이제 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본 인베이딩, 즉 오스테오블라스트들이 막 들어와서 뼈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채워진 뼈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덴탈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이런 전제 조건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자, 오스테오포로시스 이제 질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골다공증 얘기했는데 골다공증 어때요? 오스테오블라스트하고 클라스트의 밸런싱이 깨진 경우라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오스테오블라스트 같은 경우에 오스테오블라스트의 액티비티 떨어지고 오스테오클라스트 액티비티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돼요. 질병의 그냥 결과만 얘기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성별 또는 나이, 그 다음에 인종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오스테오포로시스는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의 이 밸런싱 깨지게 되는데 모든 인구의 대략 한 6분의 1 정도가 사실은 특히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메노포즈 오고 난 60세 이후에 프랙처 오는 경우가 대부분 다 오스테오포로시스예요. 알게 모르게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해지냐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 이 A번에 있는 그림들은 정상적인 본이에요. 이건 오스테오포로시스가 한참 진행된 애들이에요. 이거 좀 웃긴 얘기지만 우리가 뼈를 삶아 먹는 곰탕 보면 한 번에 처음 끓였을 때 재탕, 3탕, 4탕 했을 때 뼈 모양하고 비슷하죠. 이게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캔슬러스 본이나 컴팩트 본 자체가 다 엉망이 되고 나면 이 컴팩트 본 두께 좀 보세요. 엉망됐잖아요.
부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피크 본 매스라 그래서 본 매스를 아주 두껍게 높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자들이 있어요. 뭐 이제 요인들이 있겠죠. 젠더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호르몬 액티비티에 영향을 받는다. 레이스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흑인이 백인보다 훨씬 더 골 밀도가 높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고요. 그리고 유전적 소인들도 무시 못해요. 타입1 콜라겐 유전자의 카피 넘버라든지 바이타민 D 리셉터 유전자라든지 에스트로겐 리셉터 유전자라든지 소량의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더라도 이런 유전자가 많게 되면은 골 밀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로스 호르몬, 호르모널 이펙트, 칼슘 인테이크, 먹는 거, 그리고 본 매스에 관련되어 있는 운동, 미케닉 로딩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우주 조종사들 우주 나갔다 오면은 뼈가 약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중력상에서는 뼈가 칼슘이 계속 돼요. 결국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엑서사이즈, 칼슘 인테이크를 해야 되고요. 그로스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극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킬라 오브 오스테오포로시스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대충 보시면 한 30cm 정도 키가 줄어드는 거예요. 40대 여성이 이게 메노포즈가 오고 난 이후에 골다공증이 진행되게 되면 이 정도로 키가 줄어들게 돼요. 이게 줄어든다는 게 골밀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척추뼈도 구부러지게 되고요. 많이 심각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겠지만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진행되게 되면요,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도 안 돼요. 아래턱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디블라 본의 시크니스 자체가 얇아져서 엑스레이 상에서 좀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하얗게 나오지도 않아요. 완전히 다 날아갔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덴시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 피크를 보통 치고요. 그 다음에 프랙처 리스크 레인지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 6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야 됩니다. 인종과 성별에 관련된 보고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골다공증 치료제는요, 골 흡수능 억제하는 게, 그러니까 오스테오클라스트를 억제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게 네크로시스를, 골 개조 속도 감소에 의해서 네크로시스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제가 있는데, 우리가 캔서를, 골다공증 치료제를 수술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이 표는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그냥 끝내기 좀 아까워서 뒤에 좀 자료들을 몇 개 더 붙여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뼈하고 석회화 조직의 대사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갖고 왔거든요. 메타볼릭 본 디지예요. 말 그대로 대사 질환으로 나타날 때 있는데, 비타민 D 리켓이라고 해서 구루병이죠. 구루병이 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 페리온탈 디지즈와 관련된, 또는 이제 펄프 자체가 넓어지면서 치아의 안쪽에 있는 색깔들이 비쳐서 치아가 누렇게 되기도 해요. 덴틴 디스플라시아가 생겨서 덴틴 형성도 문제가 돼요. 발생 단계나 또는 이제 한참 발육되는 치아가 발생되는, 영구치는 나중에 발육되니까 이런 경우에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복구가 되는 걸 알려져 있긴 한데, 모르고 넘어갈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죠. 하이퍼 포스파타시아라고 그래서요,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액티비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나와야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줄어들면 치아가 또는 시멘툼이 줄어들게 되고, 페리온탈 리가멘트 파이버 자체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치아가 탈락되거나 치아 개수가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파제티즈라고 해서 오스타이티스라고 알려져 있는 디포먼스와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크라니오페이셜 전체에 문제가 생기고요, 치아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생깁니다. 비타민 D,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틴 디스플라지아, 그 다음에 펄프 자체가 넓어지죠. 왜냐면 덴틴이 안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발육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렇게 치아가 누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 자체가 무척 약하죠. 자, 이게 하이포는 떨어졌다는 거죠. 포스파타시아가 떨어진 애들 같은 경우에 치아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결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 자체의 성장도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콰이 디스오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나인 조 네오플라즈마에서 양성 종양이에요. 종양에 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요. 이렇게 돼도 종양 자체가 치아나 뼈를 녹이는 일들을 해요. 디스오가네이션 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종양을 제거하다 보면 제거한 부분만큼 경조직들도 날아가게 됩니다. 멀리거넌트 조 네오플라즘도 있어요. 이게 악성 종양인데요. 오스테오사코마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주염, 페로돈타티스도 알베올라본 로스, 심지어 치아도 잃게 되는 무시무시한 질환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 이게 릴레이티드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앞글자면서 BRONJ 해서 브론제이라고도 하고요. 이 약물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약물도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션 릴레이티드에서 음론제이라고도 하는 일들인데요. 이게 본 컴플리케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네크로시스가 생긴 케이스예요. 그래서 오세오 네크로시스 오브 더 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진 않겠지만 궁금한 사람들 있으면 이 논문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논문 찾아보고 난 다음에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도 돼요. 네. 그런 학생 없을 것 같긴 한데 방학 때좀 생길래나? 오세오 네크로시스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약물을 친 경우에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생길 수도 있다. 제네틱 디스오더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 질환도 있어요. 사카라이도시스라는 게 있는데요. 오스테오클라스트의 라이소좀과 관련된 부분들, 에나멜 디펙트 생기고 하는 것들도 생겨요. 덴틴실로포스포프로테인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아까 덴티노시스 임퍼펙타, 상아질 형성에 문제 생기는 경우, 덴틴 디스플라지아, 상아질 부전증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콜라겐 디펙트라고 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덴티노제네시스 임퍼펙트와 같은 애들 또는 오스테오제네시스 임퍼펙타, 골 형성 부전증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뒤쪽에 제가 몇 개 정리된 애들을 갖고 왔는데요. 바이오케미컬 호메오스타시스와 관련된 부분들에 이거는 뭐 그냥 혈중 내에 있는 농도들이 어떻게 누가 아웃사이드에서 뭘 해주게 되면 인터널리 컨숨 된다 뭐 얘기 있고요. 이거는 칼슘 밸런싱 자체에 대해서 칼슘이 높을 때, 칼슘 낮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인상기가 높을 때, 낮을 때 뭐 이런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는 치아와 그 다음에 고래, 석회화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어떤 가설들이 있었고 지금 현재 받아들인 가설은 뭐며 어떤 세포들이 어떻게 또 어떤 섬유질이 어떻게 어떤 단백질이 어떻게 매트릭스 베지클은 뭐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표 그림 별 7개 쳤던 거 있죠.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거 손으로 한 번씩 그려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래 뼈에 항상성에 관련되는 메타볼리즘, 그 다음에 셀 컴포넌트, 그 다음에 뭐 몰리큘러 바이올로지컬한 팩터들 뭐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봤어요. 시스테믹은 어떻게 됐고 로컬은 어떻게 됐고 했던 얘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여러분들 공부 더 열심히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